자, 그럼 저희 오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섹터, 오늘은 재건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재건 관련해서는 회유와 압박 사이에서 재건 시장이 어떻게든 열릴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어제도 이 이슈가 또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사이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 협정을 맺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재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재건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사실 처음 재건주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번 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또 돌고 돌아서 저희는 또 재건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죠.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은 협상은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폐허가 꽤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폐허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지금은 막고 싶은 상황이고, 또 전쟁도 꽤 오랜, 지금 보니까 3년 정도 전쟁이 진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 보니까 일단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종결에 대한 부분들의 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잘 파고든 거죠. 잘 파고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밀어내기에 대한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베팅을 한 부분들이 광물 협정이었잖아요. 광물의 50%에 대한 수익금을 우리 미국 쪽이 좀 달라라는 부분들이 협정인데, 이게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제시는 아닙니다. 사실 좋은 제시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아마 협정이 내일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에 방문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의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광물 협정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좀 조건을 내길 것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아줄 수 있을 만한 거. 그럼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희한테 뭐 무기도 지원을 해줬고 군인들도 지원을 해줬고, 이런 부분의 대가로 지금 광물 협정을 이야기 카드를 꺼낸 건데, 아마 이게 협정은 저는 무난하게는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러시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 제재, 이 부분까지도 일단은 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러시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길까지도 일단 열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물 협정은 아마 내일 이후에 나오는 이슈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게 되면 지금 재건주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대형 건설사들보다는 반대로 건자재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건설기계 업종을 조금은 더 주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재건 쪽의 수혜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대형 건설사 쪽에 대한 부분들을 베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미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재건 참여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재건 점유율 쪽에 대한 부분들이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국내 기업들이 그 점유율을 파고 들어가서 대형 건설사들이 재건 프로젝트의 수주를 따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뭐 블루오션이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미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많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만약에 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수주 프로젝트를 따내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우려감은 재건주 쪽에 계속 좀 안고 나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건설기계 업종이라든지 검자재 업종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굳이 수주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건자재 쪽 같은 경우야 어차피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과 계약을 맺어서 수출을 또 보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그냥 납품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대형 건설사들 대비해서 건자재나 혹은 건설기계 업종들이 조금 더 반사수혜를 볼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건설이 지금 보리스필 국제공항 재건을 위해서 앞전에도 MOU를 좀 체결을 했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금 스마트시티 개발 협약을 좀 맺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엔 대형 수주 프로젝트를 아직까지는 따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삼성물산이라든지 혹은 굵직굵직한 재건, 대형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재건 쪽에 프리미엄이 붙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거품이 빠질 가능성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재건 쪽 하면은 전진건설 로봇
혹은 SG, 아니면은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이 4개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집중적으로 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시장 쪽에 점유율 1위 위하는 좀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이 두 기업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SG 같은 경우도 아스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에코스틱 아스콘까지도 지금 신규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침투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스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도 SG가 좀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경우는 전진건설 로봇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시장 점유율을 유럽 쪽에서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개 업종만 조금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좀 대형 건설사라든지 혹은 보통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움직이면은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게 삼부토건이었어요. 대표적으로. 근데 삼부토건은 저는 조금은 조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워낙 좀 매출당 같은 경우도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에 일단은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